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와요. 무언가 노력하고 개선하고 신경 쓰면 적어도 망하진 않는다. 저희가 워크북이 있습니다. 하나씩 우선. 네.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연락을 해볼 용기를 많이 못 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7년 뒤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12개월 안에 망하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망할까? 인터뷰를 하신 거를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많은 고객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을 찾아내고 단두대 갔다가 살아난 팀이잖아요. 절대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고요. 무조건 1등 하겠습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사업이란 건 돈벌이에요. 충분히 고민해봤냐? 저희가 망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 전 이제 사장을 못 하겠어요. 머리가 결정하느냐, 가슴이 결정하느냐 문제가 그 베스트 벤처스의 하우스 미션 탈락자는 됩니다. 박수 한번 치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에이, 본론으로. 저희가 미션으로 설정해드렸던 내용은 각 회사들이 D 플러스 12개월 안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 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될까를 한 10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 미리 알 수 있으면 미리 대비도 할 수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망한다면 어떤 이유로 망할까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생각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망하는 이유는 저희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고민이 제일 커요? 실제로 뭔가 아 진짜요? 네. 우리도 가는 경이 떨어지기 전에 아프시 내야 하는 경력이 없는 게 저는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그 파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또 크리티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커스, 두 번째는 유저스, 세 번째는 코워커스. 각각 파트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는 기술 기업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구현을 할 만한 기술팀이 잘 안 구려져 있어요. 책임지고 이끌 만한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더 잘 확인할 수 있을까? 핏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저입니다. 유저를 모으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커머스적인 방향성인데 어떤 데 돈을 쓰고 어떤 데 더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 3개월 만 명은 PMF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PMF를 찾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더 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노무와 법을 정말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변호사랑 만나보고 제가 실수했던 부분,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복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실제 지금은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걸 메꾼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게 대화 나누시면. 이거를 다 막 쓰다 보면은 1년 안에 망할 이유 10가지인데요. 이 3개는 스코링을 했을 때 명확한 답이 없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놓치면 큰일 나는 것들이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명이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한 명이 이제
효이 나 이제 못하겠어 혹은 여러분 전 이제 사장을 못하겠어요 하면 그대로 회사가 사라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 이너시아는 사실 3명이 같이 있을 때 그 독특한 색을 내는 회사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만둔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3명이서 정말 그 삽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고 저 다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0%래요 이렇게. 이런 체력적인 번아웃이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몇 천만 원 아끼는 것보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나가는 게 더 심각한 일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각자가 갖고 있던 부담들과 고민들을 공유하게 됐고 각자의 역할을 다시 재조정했고 새로운 명합을 파기로 했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했으며 그를 위해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저희 현금 흐름을 다 다시 짰어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제가 어디든 가가지고 정부 과제를 따오든 펀딩을 더 끌어오든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리대를 딱 죽으라고 만들어서 팔았어요. 우리 50만 장 딱 찍었어요. MOQ가 50만 장이거든요. 세상에 나갔는데 고객들은 저희 기술에 관심이 없었고 사업이 망하고 우리 팀이 생리대를 하게 됐냐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24살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어려움 중에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게 이쪽의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이나마 배웠던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생리대를 만들었고 이걸 판매할 거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생리대는 처음에 찍으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전에 돈이 조금 덜 드는 품목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천천히 생리대를 더 좋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사업 계획을 짜게 됐어요. 앞에서 했던 고민들 때문에 뒤에가 되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변경된 사업 계획으로 잘 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시아였습니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그 강남역에 있는 치과에 방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공략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이 들었고 치과에서랑 기공소를 연결해줘서 기공 의뢰 자체를 전산화시켜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저희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좋은 것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해보지만 우리 주변의 지인, 우리 고객, 전문가에게 우리가 망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저희가 망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이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스테이지 그리고 저희 공략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이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이 못 찾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대에 대한 관리 그리고 빈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아니다. 우리 발로 뛰어서 최대한 더 많은 고객을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치과를 네이버 지도로 쫙 쳐가지고 저걸 하나씩 갔습니다. 그 성공률은 높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저희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놓친 게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모든 고객들을 끌어안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에게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박을 했어요.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의 문제로 우리의 서비스를 쓸 준비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인 고객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 당일 기공이 가능한 근접 기공소를 연결해주고 환자분은 오전에 그 치과를 들렸다 오후에 교철물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치과에 대한 수요가 꽤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객들과 만나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스스로가 충분히 고민해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부 전문가가 창업 초기 단계 창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창업자들이 5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창업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 뒤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 상황 자체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 미션의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숙하네요. 이때는 엄숙해야죠 우리가. 아, 엄숙한 척. 예. 네, 그 패스트 벤처스의 하우스 미션 탈락자는 이노바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네. 제가 그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잠재적인 문제, 그 대표님 아니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 밖에 몰라요. 전문가 분들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 사업의 문제는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게 사장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 대표님이 개발자가 만약에 아니신데 사스를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개발자가 아닌데 사스를 하는 것에서 이제 리스크가 출발되는 거거든요. 사스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창업자가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제 그런 회사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CEO가 개발자는 아닌데 굉장히 훌륭한 사스 프로덕트들로 성장한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떤 성장 경로를 거쳤나? 적어도 초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훨씬 더 간결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심플해요. 오늘 5명의 고객을 만났다. 5명의 고객이 3개를 요청했고 그 3개를 일주일 안에 개발한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다. 이거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3명이 30명, 30명이 300명? 그냥 그렇게 해서 MRR과 ARR을 계속 늘린다, 우리는. 그 인더스트리는 다른데 사스는 꽤 많은 영역들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성공 포뮬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여서 그걸 따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 케이스들을 많이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고, 저희가 제시했던 문제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의 확실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사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꾸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 이노바이드는 이 유니콘 하우스가 이제는 끝났지만 저희 잘 지켜봐 주시면 빠르게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이번 하우스 대표님들 찾아뵈서 저희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고, 사람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꼭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은 스포카의 최재승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네, 스포카는 도독 포인트라고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쓰고 있는 적립 시스템이고, 도독 카트라고 점주들이 식자재를 관리하는 앱을 2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스트 하우스의 미션은 회사의 7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서 한 팀은 하우스 미션에서 탈락을 하고요. 그 판단 기준은 아주 정량적인 성과 기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표와 저희 하우스의 핏이 얼마나 맞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7년 후에 저희의 잉클의 놀이터인 이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초연결, 초융합을 6G나 5G 어떤 고속 통신을 활용하여 사람과 기계, AI를 활용한 스마트한 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전기차나 수소 전기, 그런 모빌리티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며, 태양광이나 클린 에너지들, VR이나 AR 같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된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활용들이 일어날 겁니다. AR 같은 활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설비를 담당자들이 구글 글래스나 MS의 홀로렌즈 2 같은 안경을 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업 작업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제조자, 설비를 활용하고 있는 생산업체가 공통된 공간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산 이슈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 솔루션들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설비에 대한 관제들, 디지털 트윈화, 그다음에 KPI 지수를 표출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통계,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걸 더 확대해서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너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 한 12개 나라 정도에 벌써 POC 레벨이긴 하지만 퍼져 있고요. 7년 후쯤에는 그 12개가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나라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인더스트리 영역에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인이랑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진행하면 가면 될 것 같아요. 핫쪽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핫도그랑 감자튀김 같은 거 같이 넣어서 파트너십 맺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WMC의 핫첩을 만들고 있는 CEO 김재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핫첩은 코파운더이자 아버지가 저한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판매량도 생각보다 많아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신재시 대표님이 핫첩에 7년을 써보라고 하셨을 때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 한번 노션에 정리를 해봤는데 신재시 대표님과 미팅을 해보면서 저의 꿈과 핫첩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7년 동안 이런 원을 통해서 저가 성장하면 핫첩이 성장하고 결론적으로 저의 꿈이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핫첩의 목표입니다. 저는 원래는 그냥 아무런 꿈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없었다가 카라츠라는 학교에 대한 진학이라는 꿈이 생겼고 거기와 핫첩의 연관성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핫첩의 2년간의 경험은 핫플레이스에서 영업을 했고 핫첩 그 자체로도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고 위쿡, 제시키친, 핫아트, 디자인 개선 측면에서 카라츠의 핵심 가치와 잘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에서 3년 동안에 닭가슴살, 감자튀김, 프라이드 치킨 등 여러 핫한 음식들과 콜라보를 하려 합니다. 만약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저의 카라츠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발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에는 핫첩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일부는 저렇게 외주로 맡기려고 하고 그리고 플랫폼은 퀄리와 쿠팡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핫첩을 더욱 많이 알리기 위해 유튜브 광고를 함으로써 제가 직접 감독하고 연출함에 따라 제 미래의 영상 비디오학과에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에 좋은 한 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원미들 컴퍼니 대표님에게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커서 스티브 잡스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았어요. 어른의 시각에서 사업이란 건 돈벌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란 걸 솔직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계속 자신을 속이게 돼요. 저는 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를 특히 남이 가이드 해주지 않은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전 대단한 일이라고 느껴졌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라는 거는 아주 높은 리스크와 아주 높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100명, 1000명을 뽑아서 그레이트한 컴퍼니를 만들겠다면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발전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내가 청년기에 때가 됐을 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꺼낸다면 사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원더룩의 7년 뒤 모습은 나의 패션 비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운동회가 있는데 이런 트레이닝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면 굉장히 좋네요. 캘린더 연동? 네. 되게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러네요. 네, 먼저 7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옷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기술은 더 좋아질 것이고 유통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한 것을 찾을 것이고요. 오히려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되는 경향이 훨씬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어디서 모일까요? 그걸 고민해 봤을 때 양질의 콘텐츠가 있는 곳, 그곳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중요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온라인 콘텐츠가 많을수록 트렌드가 되고 그게 곧 매출이 될 것입니다.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영향력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신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브랜드를 무신사가 직접 큐레이션하고 그걸 정렬을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미래에는 기업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콘텐츠로 큐레이션이 될 것이고 저희의 비전은 양질의 패션 콘텐츠가 많고 매일매일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패션 콘텐츠가 생성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내 패션 콘텐츠가 돈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장래 희망의 탑3로 크리에이터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7년 후에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 탑3에 원더룩 크리에이터가 있는 것을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가 본인 혼자서 사업을 한다면은 뭐 사업의 결과만으로도 뭐 나의 능력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설명되겠지만 제가 본 이 초기 창업자들 특히 제 앞에 앉으셨던 이 세 분은 앞으로 계속 누군가를 설득하고 우리 팀으로 넣고 하는 작업을 끝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7년 동안 아마 100명, 1000명을 만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발표 자리가 그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길 좀 바랬거든요. 저의 의지를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거를 잘 이해하신 거는 온더룩 대표님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원미들 컴퍼니 김재익 대표님이 아니었나. 잉클 대표님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조금 더 회사 소개나 제품화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어떠세요? 머리가 결정하느냐, 가슴이 결정하느냐 문제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머리가 결정한다 그러면 잉클이고요. 가슴이 결정한다 그러면 또 하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저희의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발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 컴퍼니의 하우스 미션 탈락자는 원미들 컴퍼니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창업가로서, 대표로서 또 우리 회사가 가진 꿈의 방향성이나 크기가 얼마나 많은 미래 팀원,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도움을 줘야 하는 분들의 울림을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었고요. 또 이 사업이 말씀하신 비전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보상, 또 사업적 영향력 등등을 이제 낼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미들 컴퍼니는 충분히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사업이 잘 됐을 때 어떤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창업자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상상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동감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전념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더 나가면 저한테도 무리일 것 같고 하우스 2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유니콘 하우스에서 떨어졌지만 여기서 만났던 제시키친 그리고 타 회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적으로도 확장하고 저의 내면도 키워나가면서 하첩과 저를 함께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인 게 2주 만인가요? 네, 한 16일. 16일. 제가 드린 미션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을 만나서 문제를 재정의해라. 지금 세 팀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고객에서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고객을 다양하게 만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회사였구나. 이거를 자각하시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낼 수 있다. 오늘은 저희 한다로스와 비슷한 사업 영역에 있는 스터디파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고객들의 불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이 있어요. 이걸 좀 일단 구분해서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이제 어떤 솔루션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미션 16일 동안 저희는 무엇을 했냐? 4가지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고, 전문가 컨설팅을 했고, 고객 인터뷰를 했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학습과 소셜이 같이 맞닿는 지점이 어떻게 이제 시장이 구성되어 있을지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좀 살펴봤었고, 퓨처 플레이 밀착 멘토링과 함께 업계 전문가 11분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다음 고객 인터뷰는 통화와 대면으로만 200명을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는 페르소나별로 인터뷰를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보스턴 대학에서
통계를 또 전문으로 하신 분과 빅데이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기존 고객 데이터 분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로스 이 미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는 소수의 열성 참여자만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류 고객으로 나눠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얹어서 한다로스 방향성을 찾게 되었고 관점 없이 만족감 중심 설문을 하다가 이제 고객 발굴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 발견이 아니라 사례 발견만 하다가 이제는 페르소나별로 욕구와 불편의 지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데이터 없이 감으로만 하던 저희 팀이 데이터 센트릭한 데이터 기반의 그로스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3명 팀원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것일까라는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모든 구성원들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로 이제 뭉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창업팀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별도로 해야 되고 팀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는 고객과 시장과 비전이 합쳐질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저희는 실행력이 정말 좋은 팀입니다. 대표님 우시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세요 하면서 어떻게 100명을 만나 했는데 200명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삽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나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좀 더 일찍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우리 만났잖아요. 같이 이거 했잖아요. 2주 만에 했잖아요. 따라잡으면 되지. 정말 엑셀러레이터라는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 몸이 지금 아픈데 왜 아픈지는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도 정확하게 모를 때 그런 걸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16일이었고요.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한다로스를 정말 학습자들이 자기의 삶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서비스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 문제를 설정하고 나가고 있는 어떤 단계에서 저희는 사실 좀 두려움을 조금 느꼈어요. 왜 하필 이제서야 이거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혹시나 우리가 문제를 잘못 설정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바로 저희가 이미 기존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MVP를 만들어 놓은 단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이걸 고객이 시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또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제약사나 이런 바이오텍 중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GC 녹십자, 대웅제약과 같은 회사들과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었고,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가장 큰 공통점이면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자동화의 유무, 이때까지 경험했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MVP를 바탕으로 오히려 훨씬 더 그 스페시픽한 고객들의 이런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으면은 도입을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안 되지만 우리 장비는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게끔, 다른 장비는 하드웨어적인 커스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저희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니즈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모품이 너무 절실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소모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이오 쪽에서 대부분으로 원하시는 것이 레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사이트 이걸 쓰고 있는 고객이 있으면 오케이, 나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는 니즈를 상당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한 2024년 정도에 그 어떤 로보틱 클라우드 랩을 만들어서 로보틱스 기반의 실험실로 사람들의 이 연구원들의 실험을 아웃소싱 받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 거창한 계획보다는 우리 장비들을 가지고 일단 작게 미니 클라우드 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빠른 POC를 진행을 하고 기존 유저들이 하지 못하는 실험을 빠르게 받고 번거로운 계약 절차 없애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제약사나 벤처 같은 곳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커버할 수 있게끔 좀 더 디자인을 해나가는 과정, 그 베이스캠프 2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대단한 팀원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왔는데요. 이런 사업 전략에 이런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퓨처플리에서 주셨던 이 문제 파악이란 게 저한테도 이게 너무 저희 팀한테도 너무 좋았던 게 저도 10년 정도 조경 설계를 공부를 하고 했지만 조경 설계를 공부한 사람, 이걸 실제 설계를 한 사람, 시공을 한 사람, 그 건설업 엄청나게 넓은 건설업에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르고 내가 봤던 것뿐만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페인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페인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온 가설을 하나를 도출했고 2차에서는 그 가설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검증된 가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게 이번 과제에서 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요 공급 총합 한 60곳 이상은 인터뷰를 해보자. 진짜 명확한 가설,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떠한 특정 가설을 놓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유동적이고 되게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을 한번 매핑을 해보고 페인을 분석을 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고 모두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정 중인 거는 2차 가설 검증. 우리가 수요 측에 제공한 데이터가 어떤 형태가 되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러 대답 중에서는 사진이었는데요. 3D 모델 데이터까지도 생각을 중이고 일단 그거를 검증해야 되는 게 다음 단계일 거고 공급 측에서는 그러면 정보 제공이 가장 적극적인 부분이 어딜까?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게 저희가 이제 다음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6일 만에 전체 지형도 에코시스템 픽처를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아마 조금 더 노력하시면 구체적으로 양쪽의 페인을 다 알게 되셔서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분명히 정보가 부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럼 그 정보가 어떤 형태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게 사진 정보까지만 주면 우리는 무조건 쓰겠다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진만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사진 정보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모아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진짜 현실감이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원래 초기에 생각했던 게 그런 드론 라이다로 스캐닝을 하는 게 가장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전국을 진짜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세 분을 모시고 오길 잘한 것 같아. 이거 나 혼자 결정했으면 머리 터졌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굉장히 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희 미션이 하시면서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우스별로 미션이 좀 달랐어요. 근데 저희가 고객 인터뷰에 대한 미션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미션 논의하셨던 이학종 파트너님께서 또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 인터뷰 미션을 드렸는데요. 각 팀마다 이제 각 고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면 고객이라는 것 자체를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제 처음에 고객을 찾고 그들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거기에 따른 제품을 찾아 나가는 과정. 보면 창업팀 대표님들이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데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간과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고객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지금 시점은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네, 약간 그 생각이에요, 저희가. 저희는 일단 미션을 받고 팀원 모두가 참여하여 한 일주일 동안 75명의 고객분들을 만났고 10개월 워킹 중 5개월 이상 사용하신 장기 고객 19명을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여성을 위한 성지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분들 모두가 컨텐츠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이 컨텐츠 질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서비스 팬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독 여부로 별개로 저희 서비스 자체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생겼다? 감사하게도 편지를 주시거나 꽃을 주시거나 쿠키를 구워서 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는 건 추후 스토어 BM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편집샵 분위기에서 추천할 만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리니어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J컵으로 그려줄 마케팅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바이럴 루프를 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입소문 나기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힌트인데요. 저희는 스토어를 붙이는 게 지금 붙이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한데 만들어줘, 이건 너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저희보다 고객분들이 더 믿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힘을 갖고 스토어를 열심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키친 김예지 이사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라 라는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는 OEM과 채소 수량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25분의 이야기를 좀 빠르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중 저희는 다른 팀들하고는 다르게 저희 1대1 고객이 아니라 기업체 고객들, B2B 고객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장 방문까지 했고, 정말 우리만의 페인 포인트가 이게 정말 사업적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좀 더 저희 팀한테 꽝꽝꽝 확신을 주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기존 식품 산업은 너무 보수적이다, 단순화되고 정량화된 거를 찍으려고 하고 있지 뾰족한 시장을 공략할 수가 없다, 더 큰 공장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렇다고 해도 레시피를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을 제시키친에서 해주면 이거는 지금 내가 못했던 부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고, 예산 발표 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돈 들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딱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했더니 제시키친은 이거는 단순히 제품 생산이 아니라 남북 청년이 함께 K 문화를 전파하는 플랫폼이라는 게가 그 의미가 더욱 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소비자만 아니라 사업하는 그 분들과 융합하고 협력해서 이 제조 시설에서 문화적으로 함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출시해서 세계적으로 내보내는 그 문화적 한반도 가격 역할을 제시키친만이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큰 장점으로 돌출하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자본만으로 카피할 수 없는 것이 제시키친만이 할 수 있는 인사이트다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막 고기를 모두다 펴기시고 주먹을 같이 쥐어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폐기물 쪽 업체들 위주로 좀 전화 통해서 인터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받은 이제 미션은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라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고객 인터뷰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시키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저희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는 더 잘 재활용되게 하자. 그러면 버려진 게 어떻게 더 잘 재활용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의 흐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쓰레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출을 할 때 종류별로 저희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재활용이 원래는 가능했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 쓰레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단계가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라고 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이제 이렇게 분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쓰레기가 다시 혼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이제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재활용되는 그런 원료까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원료 가격이 떨어져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 업체까지 넘어가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양은 많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소비자가 더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이 중간에 뭐 쓰레기를 수집 운반한다던가 이제 선별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가 발생하는 이 부분은 좀 충분히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선별장 앞에까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잘 가져다가 주면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져가면 환경적인 가치도 추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중간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 아파트 관리실 입장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쓰레기 쪽에서 이제 신경을 덜 수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편익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 내 서비스로 이걸 만들 수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돼서 이거는 지금 아파트 관리 사무소랑 좀 미팅을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들 같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이해가 쏙쏙 됐어요. 이해가 저도 쏙쏙 됐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8팀과 함께 다음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 볼 예정인데요. 어떤 팀이 살아남았을지 하우스 순서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풍벤처스. 그 가장 이제 이 본질 고객 인터뷰라는 걸 충실했던 건 아루.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약간 FM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제 두 팀인데. 맞아요. 전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이세요. 사실 두 번째로 올릴 팀은 커버링 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유는 중간 얘기할 때랑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희 한번 중간 발표 때 좀 다른 의견이었는데 바뀌었는데, 오늘 그래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스타트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지점은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 수거를 하고 나서 그리셨던 모델보다 훨씬 더 확고해지신 것 같아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안 그려졌지만 다음에 또 미션을 드리면 이 팀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풍벤처스 하우스의 미션 탈락자는 어떡하지 나. 너무 죄송해요. 제시키치입니다. 어떡해요. 너무 안타깝지만 제시키친 탈락으로 드렸고요. 이 기간 안에 어느 팀이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제시키친이 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B2B를 새롭게 준비할 때 조금 더 우리의 포인트, 그리고 브랜드가 아닌 방식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다듬어서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조만으로 우리가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느냐가 저희가 처음에 미션을 줄 때 미션이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열정이나 의욕이나 이거는 누구보다도 대단하시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도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만나요. 울지 마세요. 대표님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저희는. 일단 뭐 당연하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머리는 받아들였는데 이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가지고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시키친은 꾸준히 성장할 계획이고요. 좀 더 많은 남북 청년, 탈북 청년, 남한 청년, 글로벌 청년들이 함께 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 사회적 임팩트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네스트 컴퍼니. 다음은 헬스벤츠.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퓨처플레이 나와주시죠. 다른 한다러스나 에이블랩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루트릭스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 팀은 맞아요. 저는 정말 공감하고 특히 오늘 발표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하지만 결국 다음 미션부터는 그냥 거의 데스매치인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지금 팀 내부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머지 두 팀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과제는 다 정말 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뭘 우리가 볼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 이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풀타임 멤버가 아직 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신 루트릭스가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 퓨처플레이랑 딱 붙어서 빨리 법인 설립하고 체력을 끌어올려서 이 두 회사를 능가하실 정도가 된 다음에 유니콘하우스 시즌2에 나가셔서 1등을 하시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 발표장 가서 이제 첫 번째 팀 발표하기 직전까지 저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좋고 원래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한다러스 대표님이 발표하는 순간부터 내가 역시 아직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가야 되고 이제 나는 시작한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이블랩스 대표님도 발표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대표님들이시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발표하고 나서 그냥 기도한 거죠. 내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했을 뿐이지 사실 들었을 때 막 엄청나게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는 빨리 이제 내 사업에 대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 내 사업 디벨롭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점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형체가 보이고 있어요. 진짜 지금 뭐 한 달 됐나요? 한 달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할 다음 미션은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 배틀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디스는 아니고 너 사업은 망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재밌겠는데? 지표가 그게 뭐야? 랩 잘한다. 우리 11 나가면 되겠어. 자,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미션은 1대1 배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하우스 내부에서 어떤 내부 경쟁과 미션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하우스 간의 배틀이 진행이 되는데요. 8팀 중에 이제 4팀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잔인하긴 한데 1대1 배틀 살아남은 4팀에게는 스타트업을 위한 가구 브랜드 데스커에서 모션 데스크 각 한 대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대1 배틀인 만큼 대진표를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일순위는 블랙 텐저린 어차피 같은 도메인이고 네, 에이블랩스가 선택한 1순위는 잉클입니다. 1순위 에이블랩스는 제가 잘 아는 영역이라 뽑았고요. 저희는 1순위는 잉클이고요. 테크 회사고 테크 회사니까 뭔가 재밌게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유니콘하우스 다음 미션이 1대1 배틀 미션인데 이 8팀 중에 4팀만 살아남는 거예요? 절반이 떨어지고 이제 이 배틀을 통해서 살아남으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가는 거죠. 1대1로 대진표를 짜기 전에 각 팀들은 누구랑 붙고 싶은지 사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퀘스트 벤처스 얼마나 또 머리를 굴리셨는지. 소품 벤처스 이 전략적이지 않네. 이너시아가 누구 찍었어요? 1순위 잉클, 테크와 테크의 대결. 2순위 에이블랩스, 멋진 제조 산업이라 배우고 싶어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써놨네요. 블랙 텐저린, 1순위 아루, 비슷한 스테이지, 배울 수 있는 대표님. 2순위 온더루, 같은 패션 카테고리, 성장의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겨야 되는데 배우러 나왔네요. 갑갑하네. 온더록은 1순위 블랙 텐저린. 같은 도메인에서 경쟁해보고 싶다. 피하지 않습니다. 에이블랩스도 그래서 1순위 잉클이에요. 테크 기반 회사끼리 화이팅 하시죠. 아니 무슨 적군한테 화이팅을 해. 그 다음에 커버링. 첫날 제 뒷자리에 계셔서. 무섭다 이거. 무섭다. 아루 대표님 굉장히 재밌는데요. 1순위 이너시아인데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파이널 디시전 저희끼리 하나요? 이거? 딱 맞는 팀부터 먼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뭐 온더록이랑 블랙 텐저린이 상호간에 1, 2순위를 이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피해갈 수 없는 네. 맞아요. 그럴 것 패션 같아요. 대전입니다. 경쟁사잖아. 아루는 이너시아를 고르셨는데 앱 서비스여가지고 이너시아가 좀 포지셔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지금 지표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지금 위치거든요. 고객 세그가 같고 1등으로 뽑은 데가 한다같은데 같긴 측정하기에는 이 둘이 맞는 거. 네,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너시아 같은 팀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커버링이 지금 현재 커버링 단계가 사업 검증 단계예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도 아니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아직은 검증 단계이긴 팀이긴 합니다. 이너시아가 이번에 미션을 하면서 단순 생리대 제조 판매에서 약간 변화를 주겠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업 개발. 네,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잉클은 약간 플랫폼으로 지금 디벨롭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에블랩스도 플랫폼으로 아, 그래요? 가고 있고 그 클라우드 랩을 만들려고 하세요. 클라우드 랩. 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구독형 서비스로 가시려고 그러면 하기 때문에 잘 맞을 네, 것 맞아요. 같은데요? 공대 대첩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여기는 때.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로 묶으시는 그리고 참고로 한다로스도 지금 고객의 한 70% 이상이 여성들이셔가지고 고객도 상당히 겹쳐요. 아루에서 한 달 동안 성지식을 마스터하는 코스를 아니,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시는 관계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네. 그 다음에 뭘 갖고 경쟁을 할 거냐. 온더룩하고 블랙텐저린. 일단 저기는 일단 사용자들의 좀 정성적 만족 플러스 정량적 만족의 컨비네이션이 사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정량적인 지표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인 지표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절대량은 시작 지점이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변화폭을 같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B2C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보는 게 결국은 리텐션하고 퍼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와서 얼만큼 살아남아서 제품이 끝까지 가느냐, 저는 뭐 리텐션 정도? 이 대표님이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을 체급이 것 같아요. 달라도 매출이 100원이면 이제 1000배 성장했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작은 사람의 전략이 있고 큰 사람의 전략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잉클 에이블 기술을 사실 3주 만에 겨루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고객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B2B 잠재 고객의 컨버전이 새로운 고객을 얼마나 많이 찾고 이것 중에 이제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럼 B2B 사업 특징상 고객의 모수가 단기간에 늘기보다는 고객들이 얼마나 스트롱하게 유지되느냐를 예측해보는 게 사업의 좀 맞아요. 핵심 경쟁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로열티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충성 고객? 네,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지표를 높게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일 것 같거든요. 아마도 두 회사 다 그런 지표로 사업을 접근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성 고객의 만족도. 네. 그러면 한다로스와 아루. 개인적으로 아루는 충성 고객의 퍼널 리텐션으로 이렇게 좀 잡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루는 정기 결제가 계속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루는 충성 고객이 좀 있는데 매출이 적고 한다로스는 덩치는 좀 있고 객단가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 퍼널 지표 리텐션으로 커버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아요. 지표 저도 리텐션. 동의합니다. 네. 이노시아 이노시아랑 커버링. 이제 커버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업 계획 고도화. 네, 저도 동의. 적인 성과 기반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고도화 이렇게 네. 우리가 알던 이너시아의 사업 내용이나 우리가 알던 커버링의 사업 내용하고 약간 비포 애프터를 네.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교과서 나왔네. 그로스 해킹, 네. B2B 사스, 그로스 그러네요. 해킹, 네. 그리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네. 룰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 이제 붙게 될 팀들도 조금씩 체급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 영역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성장을 했느냐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시면 되고, 이걸 평가하는 거는 이제 하우스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우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분들, 이제 하우스 분들도 아마 누가 올지 모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진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좀 잔인해요. 자, 첫 번째. 자, 네스트 컴퍼니의 온더룩과 그리고 알고 계셨죠? 네, 온더룩과 네, 패스트 벤처스의 블랙텐저린 패션 대첩. 두 팀이 좀 나눌 지표는 이제 리텐션과 퍼널 지표인데요. 왜 이 지표로 좀 합의를 했는지 재직님하고 뭐 조금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앱 서비스고 친 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에서 많은 액션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운을 받고 이용층으로 만드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승부처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지국님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은 두 서비스가 그 완전히 동일한 형태, 동일한 구조, 동일한 모양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작 지점도 다를 거고 100%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경쟁한다라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몇 가지의 공통과 각자 지표들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랙 텐저린 대표님 약간 예상한 듯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좀 온더룩과 대결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뻔하다. 예상했다. 진부하다. 진부하다. 뻔했다. 이게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진부하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네. 온더룩 대표님 어떻게 임하실 건지. 흥미진진하다. 아 이거 너무 착한데 이게. 집중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대첩이 있었으면은 어떤 이제 대첩이 하나 더 있어야 될까? 네, 바로 네, 공돌이 대첩입니다. 네스트 컴퍼니의 이글과 피처플리의 에이블랩스. 네, 저희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이게 B2B, 사스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충성 고객. 사실 우리는 기술회사라고 하면은 기술만 잘 만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술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고객을 잘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잘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B2B 사업에 있어서 고객한테 물건을 잘 팔려면 고객이 우리의 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B2B의 고객은 그 사업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되게 핵심 고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들의 로열티가 약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비핵심 고객이 생각보다 로열티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가가 그거에 맞게 전략과 제품을 잘 수정하는 게 네,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저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깔고 가는 거다. 이게 맞서는 저희도 깔고 가는 거고요. 일단은 그 잉클 사실 존경하는 회사고 저희 제품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깊은지를 밝혀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팀은 아루 그리고 한다러스입니다. 이 팀의 두 개의 지표는 하나는 이제 퍼널 지표와 리텐션. 네, 퍼널 지표와 리텐션. 네, 저희가 두 팀을 뽑았던 거는 두 팀이 약간 팬베이스드 그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러스도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구독해 주시는 리텐션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 물론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얼만큼 더 상승시키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이 결과를 얼마나 또 잘 프레젠팅 하시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인님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대결을 보면서 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진짜 팬덤이 있는 서비스 만들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두 회사 다 팬덤이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스타트업계 아이돌이 붙는 어떤 셀러브리티가 붙는 이런 대전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회사가 이 팬덤을 동원해서 저 유니콘하우스 찍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팬덤이 화력이 강한지 보여주셔야 돼요. 막 이런 걸로 붙이면 유니콘하우스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회장님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대결에 대한 어떤 뭐 자신감, 내 팬에 대해서 자신감을 한번 보여주자면 한다러스의 팬층에 대한. 저희 뭐 화력 지원 때문에 뭐 약간 불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저희 이번 미션에서 좀 확인했던 부분이 고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고객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퍼널 지표랑 리텐션 실제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딱 지금 미션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실제로 회사 성장시키는 계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 한번 터지나요? 저요 이번에 자기님들 많은 지지해 주시지만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더 크게 느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바탕 삼아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퍼널과 리텐션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더욱 이제 자기님들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답이 나왔죠. 끌지 않고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너시아와 커버링의 대결입니다. 이제 두 회사가 가르게 될 좀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사업 검증 및 고도화입니다. 저희 그 커버링 팀도 지금 고객 인터뷰 하시면서 실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수정하고 계시고 어느 포인트를 좀 잡아야 스케일업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도메인이 아니라 조금 사업화 단계 안에서 검증할 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같은 팀으로 묶어봤습니다. 중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사업 검증 고도화에 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말을 시키면은 웃으죠. 집에 가고 싶다. 이너시아 팀이 지난 미션 통해서 A에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 계획이 모든 팀이 비슷한데 계속 변화하거든요. 사업 계획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뭐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부터 이제 3주간 1대1 배틀 미션이 수행이 되고 이제 3주 뒤에 이제 8개 팀 중에 이제 4팀은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좀 각자 하우스에서 각오 같은 거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전략을 다 구성했고요. 어떤 3주간 어떻게 두 팀을 엑셀러레이팅 할지, 어떤 분과 함께 할지를 지금 머릿속에서 다 구상을 하고 두 분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저도 모든 화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된 팀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이란 게 단기간 안에 바뀔 수 있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무엇인가,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그런 아웃풋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날 쳐다보는 아까 각자 살아남으라면서요.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준비 좀 저희는 워낙 팀들이 이미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 이거 하면서 지웅님이 점점 많이 웃으신 걸 보니까 그냥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찰떡으로 잘 계신 것 같아요. 이 매칭 자체에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 나머지 3주 동안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가 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의 마음속에는 루트릭스의 영혼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 목까지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저 오늘 사실 그 세 팀 루트릭스까지 발표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 정도를 해오시지 않을까 하면 200, 300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우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파이널 라운드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서바이벌 오디션의 대미를 장식하는 1대1 미션 3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향하는 마지막 미션 1대1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너무 떨려.